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체적 위기 국면이죠. 예. 4.29 재보선에서 참패했고 당은 아직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회, 주승용 최고위원회에 대한 막말 공방에 이어서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사실상 주장하고 나서면서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당 내에서 건강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소장파들은 존재감 없이 조용하기만 하죠.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장파는 왜 존재감이 없을까 이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한편 정청래 의원,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직접 여수에 내려가서 사과를 했죠. 예, 사과를 했고요. 주승용 의원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그 막말 파동은 일단락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직접 얼굴을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 정청래 의원이 어제 뭐 페이스북에 그런 얘기를 밝혔는데 여수까지 가서 이제 주승용 의원이 정청래 의원을 만나러 오는 과정에 기자들이 많이 와 있다. 예. 그러니까 전화로 통화하자. 이걸 만난 걸로 하자. 사과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당 내분이 진정되는 겁니까? 어제 일단 문재인 대표도 사과를 하긴 했죠. 당 최고회의에서 국민과 당원들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 당을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두 사람이 이제 사과를 했고, 사과를 받아들였고, 문 대표가 국민들하고 당원들께 사과를 했지만은 바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다. 예. 주성용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별개로 최고위원 사퇴의 뜻을 접지 않고 있죠. 예. 여기에 김한길 전 대표를 비롯한 당내 비주류들은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서 당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여기에 대해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명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또 조경태 의원은 이미 문재인 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민들이나 다수의 당원들은 문 대표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제 비주류 중심으로 지금의 당 운영 방식으로는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제 뭐 조경태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자, 하지만 사퇴가 답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퇴 주장만 있는 건 아니고요. 친노계뿐만 아니라 비주류 의원들도 사퇴가 답이 아니다 그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은 당 지도부 일괄 사퇴가 답이냐는 그런 질문을 했더니 그건 아니다. 지도부 사퇴가 답이 맞으면 이렇게 고민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고요. 예. 직전 원내 수석 부대표를 지낸 안규백 의원은 지금 이대로는 수습이 안 된다. 더 큰 화근을 부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지도부가 전부 물러날 것이 아니라면은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한 뒤에 재임명하는 과정이라도 거쳐야 한다. 사과나 미봉책으로는 지금의 당 내분 사태가 봉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4선 이상의 중진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네. 어떤 대책이 나올까요? 아마 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모임을 주선한 박병석 의원은 초재선 의원과 중진 의원 다수가 당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논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아달라는 이런 요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지난해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파동 때 당시 4선 이상 중진 모임에서 박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모임에서도 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 관측이 나오긴 합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혁신의 축은 지도부를 바꾸거나 주요 구성원을 바꾸거나 아니면 정책 노선을 바꾸는 것인데 지금은 정책 노선을 바꾸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대표 체제를 바꾸지 않으려면 바꾸는 만큼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대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렇군요. 자 그럼 네.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 새정치민주연합 이런 총체적 위기 국면이면 소장파들이라도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네요. 그런 의견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이 위기 국면이니까 소장파들이 나서서 혁신과 개혁을 요구하는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소장파 모임인 아침 소리와 너무 비교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아직까지 제 한 목소리를 지금 모으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 왜 한 목소리를 뭉쳐서 내지 못하는 겁니까?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장파 의원들의 여러 명과 통화를 해봤는데, 예. 첫 번째 이유는 소장파들의 의견이 한 목소리로 모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당이 위기라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은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박홍근 책임 간사는 야당이 통합과 분당의 과정을 겪으면서 당의 화합이나 단합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생겼다. 예. 당이 수권도 못하고 재보선에서도 패배하는데 분열과 갈등을 촉발시키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지 입장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은수미 의원은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건 아직 목소리가 모아지지 않아서 그렇다. 의견이 반반으로 아주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소장파들이 나서서 목소리를 높일 경우에 외부에는 당의 분란만 가중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소장파 의원들 다수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장하나 의원은 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은 절망감도 들고 고민도 되고 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당 지도부를 비판하면은 언론에서는 비판의 본질보다는 당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를 재미있게 다루는 언론사들이 너무 많다. 김광진 의원도 당의 위기 국면에서 소장파들이 나서면은 지금의 언론 환경에서는 또 분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좀 자제한다.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답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경민 의원은 소장파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무력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광진 의원도 대안이 없어서 말을 하지 못한다. 은수미 의원은 소장파들이 지난해 8월과 9월 세월호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초선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면 그 향후에도 계속 입을 닫고 있겠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요. 어제 박홍근 책임관사와 진성준, 김기식 의원 등 더 좋은 미래의 간사단 모임을 가졌거든요. 예. 여기에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해야 하고 주성용 의원은 당무 복귀를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그 소장파 의원 개인의 의견으로 뭐 일단 얘기를 하기로 했고요. 예. 목요일이 정례 모임이거든요. 모레까지 지켜본 뒤에 당이 변화가 없으면은 당 지도부를 압박하거나 해결책을 촉구할 예정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고 의견을 나누어 보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좀 물론 당 내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말로만 선당 우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좀 근본적인 해결책, 사적생의 각오로 자기의 기득권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당이 혁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장파는 왜 존재감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짚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